한 남성이 아내의 팔을 붙잡고 태권도장 앞에 멈춰섭니다. 도망치려던 아내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내는데요. 태권도장 안에 숨겨진 아내의 비밀.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남편 바라기였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보자분은 40대신데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좀 뭔가 좀 달라지면서 남편의 손길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느 날은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 같다. 재산도 필요 없고 아이들도 다 당신이 키우고 제발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보자 새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라고 이혼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랑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니 남편분도 제보자분도 정말 아유 이제 그만하자 그래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혼을 결심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 네, 제보자가 이혼하고 나서 지인을 만나서 이혼을 한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너도 알게 됐구나라면서 어떻게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이 나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지인은 사실 이전부터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이 전 부인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인을 데리고 직접 태권도장으로 향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에 그제야 전 부인은 이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났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충격적인 불륜 고백 태권도장 앞에서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태권도 수업을 잘 받나 그런 거 물어보고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막 언제 술 한번 하자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맞장구를 쳐준 거죠. 주말 부부여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애들 자고 있다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알고 보니까 이제 태권도 관장하고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던 것인데 그 초등학교 남매 그리고 7살 막내딸도 있는데 이 버려두고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을 보내는 태권도장의 관장이었습니다. 나이는 6살 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벅두벅 다가가서 미인이십니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이 들었고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제보자 없는 날 이렇게 밤이면 평일 밤에 아이들 재운 다음에 태권도장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전 부인은 왜 이렇게 쉽게 불륜을 인정했을까요? 이어서 제보자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 연애하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 술 한 번 먹은 게 다래요. 매일 1시간 와가지고 그리고 모텔도 가서 방 잡아놓으라 그러고 뭐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라 연하기 전에 막 이러면서 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아했으니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결국 네. 이 전 부인도 이용만 당하고 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인도 본인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가 이 남편하고 스킨십도 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는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운동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통제를 했대요.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혼을 해라. 빨리 이혼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현금이든 재산이든 돈 될 만한 거는 빨리 다 빼돌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이 태권도 관장한테 그러면 당신은 언제 이혼을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180도 싹 바뀌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해라 말하라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얼마 후에 나타나서는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 첫 아기인데 난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래서 제보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간남이 제보자한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하지만 제보자는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상간남이 이 제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할구청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보자가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서 아내와 이혼했다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제보자가 상간남 지시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글 작성자 내 이름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뺌을 했고 결국 제보자가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대리로 글 쓴 사람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술김에 실수했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좀 사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자, 결과는 뭐 당연히 증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이 사람 계속적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니까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그 기관에 계속 얘기를 했으면 어쩜 저 사람이 학부모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처벌할 방법이나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별다른 걸 못했고 문제는 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런 관장이 있는 태권도장이라면 내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알려지면 누구라도 아마 보내지 않을 텐데 문제가 그겁니다. 이걸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아까 소송에서 패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지금 지급하라는 것뿐이고 나머지 명예훼손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참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어찌됐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속아서일지언정. 그렇다고 하면서 폭력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처벌도 못해요.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함부로 막지 못하는 건데 저는요, 이건 지금 제가 드린 건 형사처벌의 불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는 저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태권도 관장이 교수님 저 전 부인한테만 저랬을 리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이제 이 인격이나 인성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제 버리는 인간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데 이 예전에도 다른 여성한테 이렇게 했을 확률도 높고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그냥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걱정스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태권도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2명에 유치원 아이 1명인데 심지어 불륜의 장소가 이 여성의 집이기도 했고요. 아유. 교육 장소인 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사실 스포츠 선생님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나 예의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도 선생님으로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디엔유님, 자식들 있는데도 바람 피우고 가정을 깨트리네요라고 하셨고요. 한희님, 관장 비겁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